안녕하세요.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내가 답답해서 만든 채널 큐 투 더 레스큐의 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추어의 비트를 프로 작곡가가 만졌을 때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는 현재 저에게 미디와 작곡을 열심히 배우고 계시는 조현수 씨의 What is this? 라는 곡에서 발췌한 일부분입니다. 컨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곡을 처음 가져오셨을 때 힙합 느낌으로 접근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한번 자세히 들어봤더니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드럼 패턴이 주는 느낌 때문에 로우파이하고 좀 빠른 붐뱀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다른 하나는 템포도 그렇고 테마도 그렇고 트랩으로 가면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둘 중에 의견을 여쭤봤더니 트랩 쪽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방향은 정해졌으니 원래 비트를 다시 들어보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고 어디를 살리고 어떤 건 좀 개선을 해볼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기에 앞서서 먼저 마스터 체인에 걸어놨던 오존 플러그인은 빼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특별한 걸 걸어놓은 건 아니고요. 스테레오 이미저로 로우 프리퀀시는 좀 더 모노에 가깝게, 하이 프리퀀시는 좀 더 스테레오로 펼쳐지게 넓은 느낌이 들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터로 3dB 정도 키워놓은 상태인데 막상 게인 리덕션을 한번 보시면 0.5dB 내외입니다. 그래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 오존은 바이패스를 시킬 거고요. 요거 위에 걸려있는 컴프레서는 많이들 아시는 글루 역할로 걸어놓은 건데 요건 걸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막상 이 아이도 게인 리덕션을 보시면 1dB 미만입니다. 이 분야는 다음에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비트를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드 진행도 좋고요. 기타랑 스트링이 메인으로 나오는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듣기에는 일단 다른 것보다 방향이 트랩 쪽으로 정해졌으니까 드럼 소스와 패턴들, 그리고 베이스 패턴이랑 사운드, 여기선 808이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사운드의 질감과 밸런스 등등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세션에서 왼쪽에 짙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 가져오셨던 비트고요. 오른쪽 부분은 제가 만진 부분인데 위쪽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트랙들은 원비트에서 가져와서 사운드나 밸런스만 만진 트랙들이고요. 밑에 핫핑크로 되어 있는 트랙들은 제가 추가로 찍은 트랙들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킥 패턴을 한번 들어보시면 올드스쿨 힙합에 쓰일 법한 브레이크비트 느낌의 킥 패턴입니다. 하지만 또 사운드는 EDM 벌스 어딘가쯤에 나올 법한 느낌의 꼭꼭거리는 사운드라서 좀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긴 하죠. 클릭이랑 노이즈를 레이어링 시켜서 색다른 질감을 만드시려고 한 건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트랩에 어울릴 것 같은 킥 소스부터 한번 골라봤는데요. 스플라이스는 아니었고 제가 음악을 하면서 모아왔던 개인 소장 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킥에 먼저 웨이브스 퓨익텍 EQ로 킥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60Hz대를 살짝 부스팅 시켜줬고요. 서블로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SSL 2채널로 38Hz 비트로
로우 컷을 해주면서 컴프레서로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엔 세츄레이션으로 질감을 넣어서 살짝 거칠게 만들어줬습니다. 패턴은 전형적인 트랩킥 패턴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만 들을 때는 킥이 좀 얇아졌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솔로로 들었을 때 하나하나 사운드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따가 808이랑 같이 들어보시면 이유를 아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스네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메인으로 있는 이 스네어 소스는 트랩에 쓰여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금 패턴이 2랑 4의 연주가 되고 있는데, 보통 트랩은 하프타임으로 리듬감이 가기 때문에 스네어가 2랑 4가 아닌 세 번째 박자에 보통 오죠.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렇게 수정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뭐 나쁘진 않지만 좀 더 쨍하고 심플하면 더 트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아예 클랩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클랩도 세츄레이션을 시켰고, 이오시스사에서 나온 에어 EQ로 하이 프리퀀시를 살짝 부스팅을 해줬고요. SSL 2채널로 좀 더 앙칼지게 만들어주면서 100Hz대를 같이 부스팅을 좀 시켜봤는데, 이 밑에를 부스팅 시키는 게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기분상 왠지 두꺼워지는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크게 차이점 없고 별 의미 없어도 걸었을 때 기분이 좋다면 전 그냥 걸어둡니다. 정답이 없으니까요. 원 비트 스네어 위에 레이어링한 이 소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심플한 클랩 위에 얹어지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업비트를 타는 이 스네어들은 좀 더 신선한 느낌을 내보고 싶어서 아예 8비트 리듬을 연주하는 다른 사운드의 룹으로 대체해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인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체인에는 사운드 토이즈사의 마이크로시프트라는 플러그인을 걸어서 스테레오 이미지를 좀 넓게 벌려줬고요. 리버브로 공간감을 좀 준 다음에 다시 사운드 토이즈사의 펜맨이라는 플러그인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효과를 줘봤습니다. 스네어 롤이라고 되어 있는 이 트랙은 이런 필인인데요. 사운드가 살짝 아쉬워서 다른 소스로 패턴도 살짝 다르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 로직에 있는 노트 리핏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 기능도 다음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필인을 넣고 나서 한번 들어봤더니 갑자기 여기에서만 스네어 롤이 나오면 좀 갑툭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앞에서부터 비슷한 뉘앙스로 스네어를 쭉 한번 찍어봤습니다. 두 트랙 모두 체인에 특별히 플러그인을 걸지는 않았고요. 클랩이라고 되어 있는 트랙은 이렇게 리버브가 많이 걸린 상태로 스네어 2M 4 중에 4에만 같이 나오면서 공간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던 트랙이었는데요. 원 비트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이런 역할을 하던 트랙이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고 많이 쓰이는 테크닉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리버브의 하이 프리퀀시가 많아서 가볍게 들렸다는 점이랑 공간감이 조금 작았다는 점인데, 바뀐 걸 한번 들어보시면 공간감은 디케이 타임과 프리딜레이 타임을 올려줘서 해결을 했고요. 하이 프리퀀시 문제는 리버브 다음에 EQ 플러그인을 걸어서 해결을 했는데, 하이 프리퀀시를 깎으면서 동시에 로우 컷도 해서 아랫대역에서 필요 없던 주파수대를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원 비트 이 클랩 사운드에 걸려있던 리버브랑 한번 비교해서 다시 들어보시면요. 공간감이 좀 넓어지고 소리가 따뜻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햇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네 트랙이 햇인데요. 햇 클로즈드라고 되어 있는 이 트랙은 전형적으로 트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패턴과 사운드이고요. 햇 4라고 되어 있는 이 트랙은 세트 드럼에서 볼 수 있는 햇 사운드와 가까운 느낌입니다. 지금 다시 만들어 보고 있는 트랙은 스타일이 트랩이라서 아마도 패턴만 좀 더 잘 맞게 수정을 하면 이 햇 클로즈드라고 되어 있는 트랙을 그냥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아까 넣었던 시계 초침 소리가 너무 진행감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서 한번 전형적인 트랩 햇 느낌을 배제하고 접근해 보려고 이 햇 클로즈 트랙은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트 드럼 햇 사운드의 트랙인 요 햇 4는 여기 보시면 EQ로 정리를 좀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쉐이커 트랙을 한번 이어서 보면요. 이렇게 두 트랙이 있는데, 이 트랙들은 두 개 다 사용을 했고요. EQ로 사운드만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올려놓은 트랙을 한번 들어보면요. 이렇게 됐고요. 이 햇 악센트라고 되어 있는 트랙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네요.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지만 할 때마다 새롭고 어려운 808 차례입니다. 먼저 원비트의 808을 한번 들어보면요. 킥 패턴을 대체로 잘 따라가고 있지만 중간중간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요. 사운드도 게인으로 올려봐도 붕붕거리기만 하고 선명하게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트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808 패턴이 드럼과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 홀수마디 각각 세 번째 박자에 연주되는 이 노트, 요 노트가 리듬을 좀 많이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노트들을 다 수정한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면요. 요런 그림이 되는데 아까보단 훨씬 낫죠. 그래도 아직도 뭔가 시원한 곳을 긁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트들이 좀 더 움직여주면서 리듬감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사운드도 좀 아쉬운데 원 비트 자체가 808보다는 신스 베이스나 아니면 아예 일렉트릭 베이스로 접근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808을 쓰실 거면
좀 더 위쪽 하모닉스가 있는 사운드를 쓰시던지 아니면 디스토션이나 세츄레이션 혹은 아예 다른 사운드를 레이어링 시켜서 존재감을 더 만들어줬으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운드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808이야말로 원소스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후반 작업으로 만져도 해결이 쉽지가 않아서 원소스 자체가 단단하고 소리가 잘 잡혀있는 악기를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애용하는 808 악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머신 마스터즈라는 회사에서 만든 808 르네상스라는 악기를 사용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행사 중이라 10불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는 거 정말 강추입니다. 링크는 디스크립션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은 프리셋에서 특별히 건든 것 없이 글라이드만 좀 올려줬고요. 아시겠지만 글라이드는 포르타멘토라고 하기도 하는데 노트와 노트 사이의 피치를 얼만큼 연결시켜서 연주할지를 컨트롤하는 값이라 수치가 클수록 다음 노트까지 가는 시간이 더 늘어집니다. 보셨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늘어집니다. 연주 패턴은 킥 패턴을 기본으로 하되 중간중간 킥과 주고받는 느낌이 좀 들도록 노트들을 추가해봤고요. 두 마디마다 피치밴드로 슬라이드를 넣어봤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 뮤트를 시켜놨는데 뮤트를 시키지 않으면 피치밴드가 풀리는 부분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리듬감이 훨씬 덜한 것 같아서 적재적소에 뮤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다시 플레이를 하면서 뮤트 오토메이션을 온앤오프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8) 사운드는 이런 체인을 거쳤습니다. 먼저 레벨이 좀 크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개인 플러그인으로 7.6dB 내렸고요. 이런 경우에 원하시면 악기 자체에 마스터 볼륨으로 가셔서 레벨을 내려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트랙 페이더에서 볼륨을 내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트랙 페이더에서 볼륨을 내린다는 건 이미 프로세싱 체인을 다 거친 볼륨을 컨트롤하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개인으로 레벨을 낮춰주거나 악기 자체의 마스터 볼륨을 내린다는 것은 시그널 체인 자체로 들어가는 레벨을 아예 내려준다는 뜻입니다. 플러그인으로 들어갈 때 레벨을 낮춰줘서 플러그인 내부에서 인풋이 너무 크게 들어와서 생기는 왜곡이나 원치 않는 효과들을 없애거나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플러그인 자체에 인풋 볼륨 컨트롤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개인 플러그인을 선호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 걸릴 플러그인에 인풋 볼륨 컨트롤이 없어서 더더군다나 개인 플러그인이 필요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 건 플러그인은 사운드 토이즈사의 디캐피테이터라는 너무 유명한 플러그인이고요. 세츄레이션계의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제가 자꾸 세츄레이션에서 저게 도대체 뭔가 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날로그 하드웨어 장비들, 외장악기들이죠. 그 장비들의 소리를 넣어서 아웃풋으로 다시 뺐을 때 얻을 수 있는 질감이나 배음, 따뜻함 그리고 과도하게 게인을 오히려 올려서 받았을 때 나오는 디스토션이라든지 그 장비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뉘앙스들을 만들어주는 걸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질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오디오적인 문제들도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테크닉입니다. 이것도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캐피테이터 구매 링크도 디스크립션에 적어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일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마다 다른 하드웨어 장비를 시뮬레이팅 해놓은 거라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서 원하시는 사운드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버튼을 사용했고요. 이 버튼은 제가 찾아보니까 챈들러사의 TG 채널 프리앰프를 시뮬레이팅 해놓은 스타일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안 만졌고요. 이 스타일에서 드라이브만 좀 올려줬습니다. 과도하게 걸면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 느낌인데 살짝만 걸어도 분노가 남아있는 느낌이라 훨씬 믹스해서 잘 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웨이브스사의 퓨익텍 EQ를 걸었고요. 808의 아랫도리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서브 베이스 프리퀀시인 30Hz 부근을 살짝 부스팅 시켜줬습니다. 훨씬 아래로 깔리는 느낌이죠. 그 다음으로는 808이란 악기에는 제가 느끼기에 좀 느끼하게 들리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잡기 위해 SSL 2채널을 걸어서 240Hz 부분을 좀 깎아줬고요.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800Hz 부분을 부스팅 시켜줬고 로우컷, 하이컷 필터로 필요 없는 프리퀀시들 잘라줬습니다. 그 다음은 웨이브스사의 R베이스로 100Hz대 배음을 조금 더 잘 들리게 해서 우퍼가 없는 작은 스피커로 들었을 때도 잘 들리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엔 다시 퓨익텍 EQ로 킥의 메인 프리퀀시인 60Hz대를 좀 깎아줬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느끼하다고 했던 부분 중에 이게 두 번째 케이스에 속하는데 특히 킥이랑 808이 같이 나오는 경우에 이미 킥이 이 대역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킥 느낌이 포함되어 있는 808은 이 부분을 좀 깎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느끼하게 킥이랑 같이 웅웅거리게 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깎아줬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토이즈사에서 나온 레디에이터란 플러그인을 걸었습니다. 이것도 세츄레이션 플러그인인데 알텍사에서 나온 1567A라는 튜브 믹서를 시뮬레이팅 해놓은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도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디에이터를 걸었더니 로우가 좀 깎여나간 느낌이 또 있어서 다시 퓨익텍 EQ로 서브 로우를 부스팅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이브스사의 리미터 L2를 걸어서 피크 레벨만 살짝 컨트롤 해줬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올려놨던 비트 위에 808을 플레이하면서 808에 걸어놓은 시그널 체인 전체를 바이패스 온앤오프 하면서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들을 걸었을 때가 좀 더 아래로 깔리고 선명해지면서 느끼한 부분들은 많이 사라진 느낌이죠.
킥과 808 관련 내용들은 워낙 많고 할 때마다 항상 접근 방법이 달라서 제가 아는 선에서 꾸준히 컨텐츠를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요.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드럼과 베이스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악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비트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귀에 먼저 들어왔던 게 기타와 스트링 사운드였는데요. 일단 기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찍으신 것 같은데 사운드를 좀 많이 얇고 날카롭게 잡으신 것 같아서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더 리얼하게 기타를 찍어볼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이런 체인을 거쳤고요. 한번 살펴보면 팻필터사의 프로큐2와 웨이브스사의 C6를 걸어서 귀가 아픈 곳을 좀 깎아줬고요. 귀 아픈 곳들을 깎아주니까 또 너무 어두워진 것 같아서 SSL 채널로 그거보단 조금 더 높은 프리퀀시의 하이를 부스팅 해주면서 답답하게 들리는 미들 로우 프리퀀시들을 정리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브스 GTR에 있는 기타 꾹꾹이들 중에 컴프와 EQ 그리고 스프링 리버브를 걸어줬는데 여기 보시면 EQ에서 하이를 또 깎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싶으시겠지만 컴프를 걸었더니 다시 귀가 좀 아파진 것 같아서 더 깎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 4개의 플러그인을 바이패스해서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지금 이 4개 중에 어떤 플러그인에서도 미드나 로우 프리퀀시를 부스팅을 한 적이 없는데 플러그인들을 다 걸어놓고 들어보니까 마치 로우 프리퀀시를 부스팅한 것처럼 들립니다. 신기하죠? EQ라는 아이는 상당히 상대적인 아이라서 발상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야 될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가 클 때 지금처럼 하이를 깎을 수도 있지만 로우를 부스팅시켜서 해결이 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로우가 너무 크게 들리는 소리를 로우를 깎아야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하이를 부스팅시키면 해결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마다 곡마다 이것저것 시도해 보시고 그때그때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웨이브스사의 크레머 파이라는 컴프레서를 걸어서 소리를 조금 더 튀어나오게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플러그인 중에 하나인데 소리 튀어나오게 만드는 데는 짱짱맨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디스크립션에 링크 적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세츄레이션 덕후이기 때문에 레디에이터를 또 걸었고요. 아까 클랩에도 걸었던 리버브를 기타에도 좀 걸어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트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로직 기본 악기에 포함되어 있는 스트링이죠. 얘네 소리만 솔로로 들어봤을 때는 괜찮은데
새로운 비트에 올리기에는 조금 과하게 거대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서밍 트랙으로 두 스트링을 하나로 묶은 다음에 원래 기본으로 걸려있던 리버브랑 플러그인들 중에서는 바이패스를 시켜준 것들이 좀 있었네요. 이 두 트랙을 서밍 트랙으로 하나로 묶은 다음에 EQ로 필터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로 들으면 너무 얇아졌나 싶지만 기타랑 같이 들어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이트 플러그인을 걸어서 릴리즈를 좀 짧게 만들어줬고요. 컴프로 어택을 강조해서 기타랑 같이 연주될 때 스트링의 어택이 확 튀어나오게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플럭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좀 전에 봤던 스트링이랑 같은 타이밍에 나오면서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비트에서는 그 역할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EQ로 정리를 좀 해줬는데요. 일단 요 플럭 3개를 서밍 트랙으로 아까 스트링 묶었듯이 묶어놨고요. 먼저 이 트랙을 들으면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 플럭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이 트랙은 이것도 EQ로 정리를 좀 했고요. 이 마지막 플럭 애드라는 트랙은 들어보시면 원체 공간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길래 일단 EQ로 정리를 먼저 한 후에 리버브를 아예 더 많이 걸어서 덩어리를 훨씬 키워봤습니다. 엄청 거대해졌습니다. 이 다음에 킥이 나올 때마다 반응하는 사이드 체이닝 컴프레서를 걸어서 킥이 플레이 될 때마다 볼륨이 깎이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들어보시면요. 훨씬 다이나믹해졌습니다.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사이드 체이닝에 관한 내용도 다음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랙들을 보면 마림바와 코드라고 되어 있는 트랙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트랙들을 들어봤을 때 특별히 새 트랙에 안 어울린다던가 방해하는 느낌은 없어서 그냥 EQ로 정리만 좀 해주고 그대로 새 트랙에 적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볼륨만 올렸네요. 정리를 해주고 코드는 EQ로 좀 깎아줬고요. 이렇게 정리만 해준 후에 새 비트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퍼커션 및 FX 계열 나머지 악기들입니다. 원 비트에는 이제 크래쉬랑 기타 FX, 퍼커션 FX, 화이트 노이즈 이렇게 4트랙이 남았는데 빠르게 한 번씩만 들어보시면요. 이런 트랙들인데
크래쉬랑 기타 FX, 퍼커션 FX 요 세 가지는 여기 보시면 세 비트에 EQ랑 리버브, 에코 정도 걸고 그냥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이트 노이즈는 세 비트에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요런 소리로 한번 대체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이런 소리를 두 마디마다 한 번씩 나오게 연주를 해 놨는데 이것만 듣기에는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이 사운드를 웨이브로 받아서요. 바운스 인 플레이스 하면 되겠죠. 웨이브로 받아서 나온 요 소리를 리버스를 시켜서요. 여기 트랙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배치를 해서 이걸 원소스랑 같이 들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들을 거리도 제공해주면서 공간도 사이사이 잘 메꿔주는 훌륭한 아이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원 비트에는 없었지만 이런 노이즈를 넣어서 조금 더 특색 있는 질감과 진행감을 추가시켜 봤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의 곡을 제가 한번 만져본 Touched by Q 비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원래 비트와 새로 만져본 비트를 다시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뿅!